이것만 보고 자야지.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오네. 아이고, 잠깐만. 내가 리모컨을 봤는데,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 요즘 왜 이러지? 실제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습니다. 아버님들, 나는 예전부터 잠 안 자고 이랬어 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아까 리모컨 어디 뒀지? 하는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청소차를 보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청소차를 매일 밤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맨날 잠 안 온다고 약국 가서 수면유도제 사드시거나 독한 수면제에 의지하고 계시진 않나요? 약도 약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천연 수면제가 숨어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보약 같은 식재료들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박 아버님이신데요. 5년 동안 매일 밤 서너 번씩 깨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셨는데 최근 들어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고 며느리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하셨대요. 병원 오셔서 검사해보니 뇌에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치매 전 단계였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지금은 통잠 주무시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낮 동안 밥 먹고, 걷고, 생각하고, 대화하면 뇌에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인데요. 저는 그냥 뇌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 쓰레기는 언제 치우나요? 청소차가 올 때 치우죠. 그런데 우리 뇌의 청소차는 언제 올까요?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라는 물이 뇌의 구석구석을 쫙 돌면서 낮 동안 쌓인 쓰레기를 싹 씻어내서 하수도로 흘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이에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2013년에 이걸 처음 발견했는데요. 잠을 잘 때 뇌세포들이 살짝 줄어들면서 그 사이 공간이 60%나 넓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틈으로 뇌 척수액이 쏴 하고 흘러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씻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청소차가 안 오는 거예요. 뇌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쓰레기들이 점점 쌓여서 뇌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생기는 병.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 알츠하이머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의대에서 50세 이상 성인 2,8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도 안 주무시는 분들은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어요. 더 무서운 건 60대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 70대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 확률이 무려 30%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순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셨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3년간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혼자 자려니 무섭고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수면제로 버티셨는데 점점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 대신 오늘 말씀드릴 자연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렸죠. 먼저 침실 환경부터 바꾸고 저녁 식습관을 조정하고 낮에 햇볕 쬐며 산책하시게 했어요. 8개월 후 어머님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밤 10시면 스르륵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머리도 맑아지고 손주 이름도 안 헷갈려요. 자, 이제 뇌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암막 커튼부터 사야지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잠들기 시작할 때 체온이 평소보다 딱 0.5도에서 1도 정도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스위치를 끄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해가 지면 몸이 자동으로 체온을 낮추면서 잠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더우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겨울이라고 방바닥 뜨끈뜨끈하게 지지고 주무시죠? 이불도 두꺼운 거로 덮으시고요. 여름에도 더워서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감기 걱정에 끄시고 또 더워서 뒤척이시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방이 너무 더우면 몸이 열을 식히지 못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됩니다. 밤새 뒤척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몸이 너무 더워 잘 수가 없어 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안심닭도의 황금온도 공개합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 딱 2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살짝 시원하다 싶을 정도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수면 온도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비결이 있습니다. 방은 시원하게 하되 발은 따뜻하게 하세요. 수면 양말을 신거나 발찜질을 하면요, 발끝의 혈관이 넓어지면서 몸속 깊은 곳의 열이 발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부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스위스 바젤 대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이나 단축된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정택 아버님은 이 방법 쓰신 후 선생님,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제는 양말 신고 누우면 10분도 안 돼서 잠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최고의 숙면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빛입니다. 우리 뇌에는 송과선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어요. 콩알만한데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송과선이 굉장히 예민해요. 빛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거실의 밝은 형광등을 꺼주세요. 대신 은은한 주황색 스탠드나 간접 조명을 켜보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호롱불 같은 노란 불빛이요. 우리 뇌는 붉고 노란빛을 보면 해가 지는구나 하고 착각해서 천연 수면제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얀 형광등이나 파란 빛을 보면 아직 한낮이야 하고 판단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적이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시고 카톡 하시고 뉴스 보시죠? 침대에 누워서 잠 안 온다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 블루라이트는요, 뇌한테 지금 한낮이야, 잠 깨 하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무려 5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최미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70세셨어요. 불면증이 심해서 오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잠 안 온다고 침대에서 매일 밤 유튜브를 2시간씩 보셨대요. 제가 어머님,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하세요. 거실 탁자에 두고 오세요.
라고 당부드렸죠. 처음엔 그럼 심심한데요?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라디오를 권해드렸어요. 음성만 들리는 2주 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신기해요. 스마트폰 안 보니까 눈이 편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누워있으니 스르륵 잠이 오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오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뇌의 수명을 10년 연장합니다. 진짜예요. 환경을 바꿨으면 이제 속을 채울 차례죠.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셔라.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유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게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시니어분들께는 더 효과적인 천연 수면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유보다 훨씬 강력하고 부작용도 없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약 3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정말 풍부해요. 마그네슘 하나만 놓고 봐도 바나나 한 개에 약 32mg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나이 드시면 자다가 종아리에 쥐나서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악 소리 지르면서 깨서 한참 주물러야 하고 그 뒤로는 잠이 달아나 버리고.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 반 개만 드셔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쥐를 막아주고 온몸의 긴장을 쫙 풀어줍니다. 몸이 편안해지니까 잠이 오는 건 당연하겠죠? 게다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도 들어있어요. 이게 뇌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이 다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일석삼조예요. 제 환자분 중에 정택수 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75세셨어요.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는데 저녁마다 바나나 한 개씩 드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쥐가 안 났대요. 선생님, 바나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매일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고기 먹을 때만 드시지 마세요. 상추 줄기를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오죠? 이게 바로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 진정제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상추 먹으면 졸린다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락투카리움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약한 진통 효과도 있고요. 로마 시대에는 상추를 약초로 썼다고 해요.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치료에 사용했대요. 현대 연구에서도 상추 추출물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게 밝혀졌어요. 저녁 밥상에 상추 겉절이나 상추쌈을 꼭 올려보세요. 상추 5장만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의 문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다. 참, 상추는 저녁에 드셔야 해요. 낮에 드시면 졸려서 일 못하시니까요.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한의학에서도 산조인이라고 해서 잠 못 드는 분들한테 처방하는 약재예요.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고 심장을 안정시켜줍니다. 중국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도 대추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대추에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신경을 이완시켜줍니다. 저녁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대추 5개를 물에 넣고 푹 끓여서 꿀 조금 타서 드세요. 달달하고 구수한 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 이보다 더 좋은 밤의 보약은 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남편분 간병하시느라 스트레스가 심해서 1달 넘게 잠을 못 주무셨대요. 제가 매일 저녁 대추차를 권해드렸죠. 1달 후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대추차 마시고 자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이 와요. 이제 새벽에 안 깨고 쭉 자요.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몸에 좋다고 저녁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첫째, 홍삼이나 인삼입니다. 이런 건 우리 몸에 활력을 주거든요. 면역력도 높이고 기운도 나게 하죠.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지만 저녁에 드시면 잠을 쫓는 방해꾼이 됩니다. 밤 10시에 홍삼 드시는 건 커피 마시는 것과 비슷해요.
둘째,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 들어간 제품이요.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거든요. 저녁에 먹으면 몸이 일할 시간이야 하고 착각해요. 비타민은 무조건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셋째, 매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저녁 늦게 치킨, 족발, 떡볶이 같은 거 드시면 소화하느라 위장이 밤새 일해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넷째, 커피나 녹차는 당연히 안 되겠죠?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 걸려요.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홍차 다 끊으세요.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드세요. 그리고 술. 소주 한잔 하면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큰 오해입니다. 술 마시고 자는 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뇌가 기절한 거예요. 술은 처음엔 잠들게 해주지만 3시간 후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잠을 깨게 만듭니다. 게다가 렘 수면을 방해해서 청소차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뇌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자면 깊은 잠이 40%나 줄어든다고 해요. 얕은 잠만 자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미리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낮잠은 자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낮잠은요,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오후 2시 전에 자시는 게 좋고요. 30분 이상 주무시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깨고 나서 머리가 멍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딱 30분 정도 의자에 기대서 살짝 조는 정도가 최고예요.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데 어떡하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저녁 9시 이후로는 물을 적게 드세요.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자기 직전 1시간은 줄이세요. 둘째, 저녁에 수박, 오이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 피하세요. 셋째,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건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비뇨기과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불을 자꾸 차는데 감기 걸릴까 걱정이에요. 이불을 자꾸 차는 건 방이 너무 덥다는 신호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 온도를 20도로 맞추시고 두꺼운 이불 대신 얇은 이불 2장 덮으세요. 가운데 하나 걷어차도 한 장은 남으니까 감기 걱정 없어요. 수면제 먹어도 되나요? 수면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2주 이상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제는 습관성이 있고 내성이 생겨서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해요. 그리고 멍한 느낌, 낙상 위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 일찍 깨는데 어떻게 하죠? 나이 들면 생체 리듬이 앞당겨져서 일찍 일어나는 건 정상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도 밤 10시에 주무셨다면 7시간 잔 거예요. 충분합니다. 억지로 더 자려고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아침 햇볕 쬐면서 산책하시면 더 좋고요. 몇 시간 자는 게 적당한가요? 시니어분들은 7시간이 적당해요. 6시간 미만은 너무 적고 9시간 이상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본인이 낮에 졸리지 않고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으면 충분히 자신 거예요. 시간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못 자면 치매, 쓰레기가 쌓여요. 5시간 미만 수면은 치매 위험 2배. 둘째, 방 온도는 시원하게 20도 안팎으로 발은 따뜻하게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셋째, 자기 전 스마트폰은 금지. 주황색 간접 조명을 켜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50%나 줄입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 바나나 한 조각, 상추 한 접시,
따뜻한 대추차 한 잔, 천연 수면제입니다. 5째, 저녁에는 홍삼, 비타민, 술, 카페인, 절대 금지. 이것들은 잠의 적입니다. 6째, 낮잠은 30분 이내, 오후 2시 전까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해요. 7째, 저녁 9시 이후로는 물 적게 드시고 화장실 미리 다녀오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비싼 수면제나 병원 찾기 전에 오늘 밤부터 우리 집 침실과 식탁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다가도 2주만 해보시면 선생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건강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나를 위해 정성껏 잠자리를 준비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침대에 눕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내려놓고 조명 어둡게 하고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나 자신 하고 토닥여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밤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열어서 소중한 친구분들, 형님, 동생, 가족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 푹 자라는 따뜻한 안부와 함께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게 바로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정성껏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 궁금한 것 모두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잠이 잘 오더라 하는 나만의 비법. 오늘부터 이거 실천해 볼게요 하는 다짐. 이 부분이 궁금해요 하는 질문.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옆에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쉽고 재미있고 따뜻한 건강 정보 매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릎 아프지 않게 걷는 법, 혈압 약 없이 혈압 낮추는 법 같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오늘 밤은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방은 시원하게 20도로, 발은 따뜻하게 양말 신으시고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시고 따뜻한 대추차 한 잔 드신 후에 뇌가 깨끗해지는 깊고 달콤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